정경심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수감 상태는 유지되게 됐습니다. 1심 때도 똑같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저쪽 애들은 난리를 치는 중이에요. 아쉽게도 조국을 빨다가 국회의원이 된 남국이는 누구 가방을 들고 다니느라 요즘 바쁜지 뭔가 자기답지 않은 이빨 다 빠진 재미없는 글 하나 띡 올려놓고 말았지만 다른 인간들은 언제나처럼 사법부도 죽었다, 민주주의도 죽었다, 심지어 사법을 사법부에 맡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뭐 이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하기까지 하는 중이에요. 어차피 이성이라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류가 화를 내는 것이야 신경 쓸 것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얘네들이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사모펀드 관련 모두 무죄가 나왔다, 자본시장법 위반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자꾸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사는 원래 제목만 읽는 저쪽 사람들은 지금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4년 징역을 때렸다, 고작 표창장 위조에 4년 징역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해하고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사문서 위조로 4년 징역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표창장에 위조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4년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정치적인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경심이 유죄를 받은 죄목은 표창장 위조가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문서 위조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아니죠, 죄목이 하도 많아서 길게 정경심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과연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 무죄를 받은 게 맞는지 판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1심과 2심 모두 조딸의 7대 스펙 전부가 허위라고 확인을 했어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십 확인서 허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4장 모두 허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허위,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 다원물질융합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유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유죄. 자세히 보시면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있는데 판결문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느냐, 위 확인서는 조국이 위조한 것이지만 피고인 정경심이 위조 사실을 인식했거나 위조를 공모했다는 증명은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하되 대신 예비적 공소 사실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무죄를 받았다고 자랑할 일은 전혀 아니죠. 이뿐 아니라 조딸을 경북교육청 협력사업에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해서 수당 320만 원을 편취한 것도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써 7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모펀드 관련 모두 무죄다, 주식거래 관련 모두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학사 비리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들리는데, 코링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조범동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정경심은 WF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 유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와 백지 신탁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입출금, 주식, 선물 거래를 한 혐의, 금융실명법 위반 유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장내 매수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정된 혐의가 몇 개고 죄목이 몇 개인지 다 세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표창장에 위조 도장을 하나 찍었다고 4년간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이고 저쪽 법조인을 자칭하는 인물이고 뭐고 다 나서서 사문서 위조로 4년은 지나치네 어쩌네 계속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이 선고되는 것이 지나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모두 무죄를 받고 그거 하나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논쟁의 중심이 될 것을 인식해서 판결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자료를 내놓습니다. 저도 업무상 판결문을 찾아보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는 아마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증거 동영상에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여자가 좆딸이냐 아니냐를 두고 요즘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주석을 답니다. 인턴십을 했다는 확인서 자체가 모두 허위로 판단된 상황에서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좆딸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설명을 해야 하는 내용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전혀 그 내용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화만 내고 있어요. 소리만 지르고 있어요. 고작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4년이냐 꽥꽥꽥 하기 전에 최소한 좀 찾아볼 성의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이런 주제에는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지도 않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려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분노할 자격 아닐까요? 그리고 고모 대학교와 부모 대학교 약속한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학교가 졸업생들에게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의무는 졸업장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문들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학교의 이름이 아깝지 않게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두 학교의 동문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학교에 요구하시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